이번 시간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테마 52번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신고할 내용을 기록을 해서 이거를 작성을 해서 이를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작성과 제출에 대한 신고서 작성 방법,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마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오도 있는데, 먼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제출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예요. 그 중에서 먼저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이 작성하는 방법부터 봅니다.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에는 신고할 사항이 있어요. 신고할 사항이 이걸 외우셔야 합니다. 당모가지와 그 다음에 개대 가리는 개도 좋아해. 두 문자 단 겁니다. 당모가지와 개대 가리는 개도 좋아해. 이게 바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사자. 이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은 신고 목적 부동산인데, 이 목적 부동산이라는 것은 신고하는 이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신고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그 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 이를 우리는 목적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목적 부동산 나오지 않고 신고 대상 부동산에 이런 거로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을 한 날짜, 계약일자,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일자, 그 다음에 잔금을 주기로 한 잔금 일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거래 대금인데요. 이때 거래 대금은 반드시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개도 좋아해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도 좋아해. 그래서 다섯 번째는 개. 하얀 걸로 쓸까요? 개도 좋아해. 개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의 소재지,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명칭, 즉 상호를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조건을 붙였을 때, 즉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도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총 6가지를 당모가지와 개대 가리는 개도 좋아해. 요거를 신고하는데, 그래서 당사자를 신고하는 것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볼까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할 때 1번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요 인적사항이라는 것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신고한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서 기억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지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을 B, C, D 3명이 공동으로 매수하면 B, C, D 3명의 공동 매수 지분을 각각의 지분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번, 특히 매수인이 외국인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 그 매수하는 용도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매수 용도를 표시하지 않고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할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 용도를 별도로 표시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고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인데요. 그 중에서 소재지와 지번을 신고할 때 토지나 일반 건축물은 소재지, 지번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억번을 보세요. 집합 건축물, 즉 아파트를 거래했을 때는 소재지, 지번 외에 동호수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또한 면적을 신고할 때 이 면적은 실제 면적을 신고하되
집합 건축물 즉 아파트인 경우에는 전용 면적을 신고해야 됩니다. 공용 면적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신고하여 적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종류는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이런 내용을 종류를 적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종류를 적을 때 공급계약 전매 그 밖에 준공 전에 거래하는지 준공 후에 거래하는지 임대주택 분양 전환해서 거래하는지를 상세하게 거래하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지를 상세하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일자, 중도금일자, 잔금지급일자를 신고하고 네 번째 실제 거래가격 이 대금은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는데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기억번 보겠습니다.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는다. 그러면 토지면 토지가격 얼마, 건물이면 건축물 가격 얼마, 입주권이면 거래가격 얼마 이런 걸 적습니다. 특히 최초의 공급계약 즉 공급계약에 대한 분양계약을 말하는데 최초의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때 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다시 대파하는 전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래가격란에 거래가격을 기록할 때는 공급가격 적습니다. 공급가격이란 분양가격을 말하는데 분양가격 등을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코니 확장 등 발코니를 확장하는 데 들어가는 발코니 확장 비용 등 옵션 비용도 적고 그 밖에 및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했을 때는 프리미엄이라는 추가 지불액까지 적습니다. 결국 다 적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분양 금액뿐만 아니라 발코니 확장 비용 등 비용도 적고 분양권을 다시 되파는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공급 계약 즉 분양 계약도 적고 발코니 확장 비용 등 추가 비용도 적고 그 밖에도 프리미엄 받고 거래했으면 추가 지불액이란 프리미엄도 포함해서 적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분양권, 입주권 거래할 경우를 말하는데 입주권, 분양권을 거래할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분양권, 입주권을 거래할 때 발코니 확장 비용 들어가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죠. 이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그 말입니다. 니은번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전체 거래 가격을 적는데 이때 전체 거래 가격에는 가로 열고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디귿번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 금액란에는 추가 지불액 이때 추가 지불액이란 프리미엄 다음에 등자도 있는데요. 프리미엄을 받고 입주권을 매매했을 때는 프리미엄도 적고 등이라는 것은 추가 공사 부담금을 말합니다. 추가 공사 부담금도 적고 그 밖에 권리 가격도 적고 이와 같은 거래 가격란에는 프리미엄 등을 포함한 추가 지불액과 권리 가격도 적고 이들 거래 가격의 전체 합계 금액을 적는데 이 합계 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적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거래 대상 종류가 분양계약 즉 공급계약이거나 또는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전매계약인 경우에는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 거래대상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 거래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토지 건물은 부가가치세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입주권 분양권을 거래할 때는 추가 공사 비용이라든가 또는 발코니 확정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권 분양권의 거래인 경우에는 이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서 신고하는 것이고 토지 건축물에 대한 매매 거래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는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도 적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런 걸 적습니다. 상호라는 것은 명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6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있을 땐 조건 기한도 적습니다. 요걸 다 적었으면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딱 되겠죠.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예요. 자,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다 작성했으면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이걸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을 하여 이를 제출하는데 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신고원청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제출하는 방법을 두 번째 봅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신고서 제출하는 방법에서 또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 제출은 거래 당사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할 때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방법 이 둘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거래 당사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 어떻게 제출하는지 하는 것부터 보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하냐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볼게요. 거래 당사자가 제출하는 경우 1번 원칙은 공동 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공동 신고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라는 말은 거래 당사자가 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공동신고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함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된다. 이때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신고과정에 전자문서 즉 인터넷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근데 거래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를 하려는 국가 등은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도를 날인하여 이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방문 제출해도 되고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그 말은 거래 당사자 중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한쪽이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이라면 일반 국민은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국가 등이 신고서에 국가 등만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신고관청에 제출을 한다 그 말입니다. 방문하거나 전자문서로. 근데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2번 단독 신고가 있죠. 이 경우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다음에 이제 그 사유서와 그다음에 거래계약서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 이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유서 원본이 첨부되고 계약서 사본도 첨부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는 없고 신고관청을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고서 제출 대행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받은 거래 당사자의 이 경우에는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도 별도로 내야 되고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때는 이와 같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첨부하고 위임한 자의 위임증명서 위임장도 첨부되기 때문에 방문 제출해야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즉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란 신고서에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고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의 의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동 중개일 때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은 방문 또는 전자문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신고서 제출 대행이 가능합니다. 즉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죠.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 제출하지도 않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미 신고되어 있는 고용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관청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가 개공을 대신해서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개공의 위임장 안 냅니다. 개공의 신분증명서도 안 냅니다. 그냥 신고서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고 신고관청을 직접 방문해서 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방문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고관청을 직접 방문해서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문서로 다 신고했을 때, 즉 인터넷 신고했을 때 신고인의 신분 확인은 신고관청이 직접 공인인증번호, 즉 전자인증에 따라서 신고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서를 이제 신고관청에 제출했어요. 누구한테?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신고관청이에요. 그러면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았을 때 신고에 대한 신고필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기관이 이제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은 어떤 일을 하느냐? 국가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관청 즉 시군구청장이 하는 게 있는데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될 일부터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3.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 구축 및 검증 중에서 3.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란 전국의 부동산 가격 시세표를 만들어내야 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한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 또는 신고 가격의 적정성의 검증 결과 등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신고관청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 가격의 조사, 산정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게 공공기관을 지정해서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에 관한 구축 업무를 이와 같이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 즉 전국의 부동산 가격 시세표를 만들어내야 된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신고관청에다가 자료 조사 결과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지만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해서 이와 같은 검증 체계에 관한 구축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할 일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 즉 시군구청장입니다. 1번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았을 때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신고인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면 신고필증만 제출해도 이전 등기를 매수인이 할 수 있으므로 당구장 표시 중요합니다.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2번 시군구청장 즉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온 전국의 부동산 가격 시세표를 활용하여 즉 대조하여 그 말이에요. 즉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되고 그 검증한 결과를 부동산 소재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럼 세무서장은 검증 결과를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신고 내용의 조사가 있습니다. 자,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이 좀 애매모호하면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도 있어요. 누가? 신고관청이. 신고관청이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4. 신고 내용의 조사. 자료 제출 명령 등의 조치를 있습니다. 자,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은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도 있고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인에게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라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 라는 등 필요한 조치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래대금 지급 증명 서류 내라 라는 명령받고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내용 조사. 신고관청은 다음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한 내용을 신고관청인 시군구청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1번 검증한 결과 부적정한 신고로 판단되거나 또는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2번 위반 사실에 대한 잦은 신고가 접수돼서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사한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1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신고관청은 조사한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또한 2번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한 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보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